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기분 나쁘지? 당연히 저 눈빛 보니까 더 나빠. 이해합니다. 말 끼어드는 게 더 나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 다리도 더 나빠. 저거 봐. 또 자꾸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가? 선생님 중학교 때 이런 선생님이 계셨다. 여자 선생님인데 엄청나게 예민해가지고 한 친구가 원남이 못해 이제 똑딱똑딱 하는 거. 딱 누르고 옆에서 툭 누르고 툭 나가고 아주 옛날 거. 그거 갖고 계속 시작부터 똑딱똑딱 한 거야. 습관이야. 똑딱똑딱 하니까 갑자기 한참 있다가 선생님 어떤 새끼야 나와. 그 걔는 그냥 못 모르고 나갔어. 똑딱거렸으니까 나갔는데 우와. 요즘 학교에 교탁 없는 학교들이 많지. 네, 교탁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컴퓨터 때문에 있어. 맞아, 컴퓨터하고 이렇게 합체돼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교탁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낮고 좀 통이 넓어. 여기가 유리가 돼 있어서 합판으로 되어 있었어 옛날에. 거기다 애를 집어넣더니 처음이야. 그거 배웠어요. 조용해. 와, 대박이다. 너도 이러니까 시끄럽지? 놀랬어. 옛날에 진짜 별 선생님 많으셨다. 되게 착한 선생님도 계신데 학생을 막 때리는데 선생님들은 학생을 많이 만났거든. 많이 만났는데 한 녀석이 시험을 못 봤다. 소풍에 좀 떠들었나.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갔어. 걸렸으니까 어떻게 나갔는데 웃는 거야.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야. 그 선생님 사립학교 나와갖고 고등학교 선배인 선생님 되게 많았거든. 저기다 나갔어. 나갔는데 막 웃는 거야. 선생님이 얼굴 표정은 다행이가지고 다 웃어. 눈웃음 살살살 치니까 얘가 별거 아니겠지. 똑바로 사 차려. 그러면서 웃으면서 차려. 표정 웃는 표정이야. 그랬더니 드립다 싸다고 빡 치는 거야. 얘가 넉넉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그러졌어. 대굴대굴 굴렀어. 무섭지? 남자 쌤이셨어.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 몇 명 없었어. 자, 그러면 오늘은 마찰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때릴 줄 알거든. 조용히 해. 자, 3. 그래서 전혀 안 맞을 친구는 딱 둘밖에 없어. 승아하고 소린이. 지호야. 웃기지요? 너도 잠재력이 참 큰 친구야. 깝죽대는 게. 그지, 승아야? 거의 B급이지? 너보다 심하다고? 설마 네가 담임보다 더 심한데? 네. 아니 그렇게 많이 같아요. 가장 깝죽이 승호 1등, 당연히 2등. 아니 저... 이대 거의 박빙. 오늘 그 다음에 지호. 그리고 재혁이가 지난주부터 좀 변했지. 둘은 꼴찌. 오늘 말 안 하는 거. 애매한 거 벌써 이미 많이 했어. 자, 마찰력의 정의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부여는요, 영재급 문제, 영재학교 문제 상당히 많이 이용돼 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럼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마찰력이라는 것은 자,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마찰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찰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한번 대략적인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접촉면이 있어요. 접촉면 위에 물체가 있어요. 자, 이런 물체가 있대요. 이 물체는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었지.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힘이 있죠? 어떤 힘이 있어? 중력이 있지. 중력을 우리 mg라고 썼어.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어떤 힘이 필요하지? 과연 어떤 힘이 필요하지? 대답 못하면 죽어. 미는 거. 여기서는 당기는 건데? 당기는 거.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이 힘을 K라고 하죠. 다른 표현하죠. FAKP라고 하죠.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야. 그렇다면 이 두 힘에 의해서 합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합력이 나타나. 자, 두 힘의 대각선 방향으로 합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물체가 지금 면을 이 방향으로 누르네? 면을 누르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지. 싫어하면 이거와 똑같은 크기의 힘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반대 방향으로 어때? 뻗팅기는 힘을 갖기. 이해해요? 네. 이 뻗팅기는 힘을 어리라고 부르고 뭐라고 하는데? 항력이라고 하는데 저항하는 힘이다라는 뜻이야. 항력이야. 이 항력을 두 방향으로 분해해 보는 거예요. 면의 수직한 방향과 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분해를 해봤대. 자, 그랬더니 면의 나란한 방향의 힘은 자,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아래 넓이가 돼요. 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은 이거에 자,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런 힘이 됐어. 항력 중에 수직한 성분이야. 무슨 항력? 수직항력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수직항력 했죠? 이 힘이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이 힘을 뭐라고 해? 마찰력. 그렇지요. 마찰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F 마라고 쓸게요. 마찰력. 만약에 물체와 면 사이에서 마찰이 더 크다면 우리는 외부에서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더 크게 가해줘야 되겠지. 네. 더 크게 가해주게 되면 항력도 역시 어떻게 되니? 더 커지면서 뒤로 자빠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수직항력은 그대로인 대신에 자, 마찰력의 크기도 증가하겠네. 그치? 그럼 마찰력이 증가하면서 또 그림상에서 커지는 게 하나 더 있어. 수직항력은 그대로야. 더 커지는 게 하나 더 있어. 한번 생각해 볼까? 누가 더 커질까? 중력이 어떻게 커져? 지구가 당기는 건데 그렇지. 누가 커질까? 수직항력 중력과 똑같은데 왜 커지니? 잘 봐봐. FAPP가 커지니까 마찰력이 커진 거야. 마찰력이 크니까 FAPP가 커진 거야. 넓어? 뭔가 커졌어 하나가. 아니, 운동 속도? 이 그림상에서 큰 걸 찾으라니까. 속도가 그래. 그림 그렸니? 누가 커졌지? 잘 보면 보여. 한 개가 커졌어. 딱 한 개가. 항력도 물론 커졌는데 APP 커졌으니까 항력이니까 당연히 커졌지. 무슨 각도? 무슨 각도? 세타? 중력과 세타가 어디 있던데? 중력과 저
그거보다는 학력 사유. 아, 저기. 그거보다는 어떤 각도? 어떤 각도? 아까 커진 거예요? 뭔가 각도가 커졌대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각도 커지냐고 묻고 있잖아. 네. 학력이 승아야 어떤 각도 커졌지? FABB 소리는 어떤 각도 커졌어 보니까? 그거야 빨리 말해봐. 그거야 그걸 말로 표현해 아니 보라고. 모르는데 아니 거짓말하지 마. 알면서 쑥스러우니까. 지호는 모를 거고. 승호도 당연히 모르겠지? 삼각형이 가까워. 당연히 너밖에 없다. 빨리 네가 대답해. 못하면 죽어. 대답 못하면 죽으니 각도라는 걸 들렸으니까 빨리 대답해. 어떤 각도 커져? 학력들 사이에. 아, 얘는 어떤 각도 커졌냐면 수직 학력과 학력이 이루는 사이가 좀 커졌어. 그러니까요. 학력들 사이에. 거짓말? 학력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학력들 사이야? 수직 학력도 학력 아니에요? 아니 수직 학력이야. 마찰력이 학력이냐? 자 이때 이 각도가 커진 거야, 그치? 맞아? 이 각도가 커졌대. 이 각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각을 마찰각이라고 부르는 마찰각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이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아볼까? 탄젠트 세타.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는 뭐분의 뭐지? 참고로 수직항력을 n이라고 합니다. 마찰의 수직. 탄젠트 세타가 얼마야? 비변대 비변대 지우기 탄젠트 세타 어떻게 구하지? 어. 수학에서 삼각비 했지? 다 까먹었어요. 수직 학력분의 학력? 아니. 승아야 탄젠트 세타 얼마야? 수직분의 학력. 어? 수직한 분을 맞춰 그렇지. 제가 그거 모르지 않았어. n분의 f 마이너 n분의 f 마이너.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뭐라고 해? 항상 일정하다고 해서 뮤라는 기호를 썼어. 뭐라고 읽어? 뮤야. 그리스 문자야. 그리고 이것을 마찰 계수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마찰력에 대한 표현은 일반식으로 어떻게 내려줄 수 있어? 마찰력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뮤 곱하기 n이라고 정의해 줄 수가 있다.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마찰력의 크기 구하는 식이야. 자, 이 마찰에는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세 가지 마찰력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정지 마찰력이야. 뭐가 정지 마찰력이지? 정지해 있을 때 맞죠. 그렇지. 정지해 있을 때 웬일이니?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좀 해줘. 다현아, 맨날 햇소리 칙칙하고 장난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니까 훌륭해지잖아. 비웃어? 아니. 최근에 다현이 이런 모습 처음 보지, 그치? 거의 뭐 첫 시간 빼놓고는 계속 이 모습 처음에 또 발전하지. 네가 코끼리냐? 네? 칭찬해주면 코끼리 춤춘다더니 스킬이가 칭찬해주니까 발목걸이 이게 춤추네. 그 서서 하면은 브레이킹 되지. 브레이킹 댄스가 되지. 자,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에요.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야. 오케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찰이 있는 면이 있어. 물체가 있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지금 외부에서 힘이 작용할 거예요. 아무런 힘이 작용한다고 다 움직이진 않아. 얘는 이 면으로부터 이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만큼의 힘이 작용해야지 얘가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만큼의 힘이 작용했대.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움직일 수 있을까? 없어. 왜 없지? 얘는 이거와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작용하니까 물체가 안 움직였던 거야, 마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힘을 좀 더 증가시켜 봤어. 그래서 요만큼 힘을 줬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야,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지 움직인다는데. 네. 아, 그래요라니.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헷갈릴 게 뭐가 있어? 이제 그림 화살표 3개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쉬워. 그냥 우리 자연 법칙을 우리 몸에서 느꼈던 그대로 생각하면 돼. 자, 얘 역시 어때? 안 움직여. 좀 더 증가시켰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다가 자, 요만큼의 힘이 작용했대. 딱 이만큼. 그럼 물체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지? 이때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때도 작용한 힘은 이 크기하고 똑같대. 자,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작용하는 이런 마찰력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지 마찰력. 살펴보니까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정지 마찰력은 항상 어떤 힘과 같아? 외부에서 작용한 힘과 같지?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한 힘을 외력이라고 불러. 외력과 크기가 같다. 외력과 항상 힘의 크기가 같다. 이 같은 이 외력들 중에 물체가 움직이는 이 순간의 이 마찰력은 마찰력 중에 정지 마찰 중에 가장 크지.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지 마찰력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야. 10N의 힘을 줬더니 물체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 얼마야? 10N. 20N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20N. 30N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30N. 항상 외력과 같은 정지 마찰력을 갖고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을 때. 자, 그때 이 나타나는 이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우리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야기해보도록.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 쓰지 마. 씨. 또 던져. 최상의 손. 자,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죠.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자, 얘는 크기가 정의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정의되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F, S, 맥시멈이라고 하죠. 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맥시멈이야. 무슨 뜻이야? 최대라는 뜻이지. 맥시멈. 자, S는 스테이틱이라는 말이야. 스테이틱은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식의 말로 쓸 수가 있어. 정적인 프릭션이 뭐가 될까? 프릭션은 마찰이라고 하는데 프릭션을 마찰에 관한 포스. 그래서 맥시멈 스테이틱 프릭셔널 포스가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S 맥시멈이라는 부를 따서 S 맥시멈이라고 썼어. 흔히 그냥 F 마라고도 많이 써. F라고도 많이 쓰고. 자, 그래서 요 값이 되는데 이 값은 뮤 곱하기 n 형태인데 이 뮤는 S라고 써줄게. S는 무슨 뜻일까? 스테이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n이다라고 얘기해. 자, 여기서 정리해주면 FS 맥시멈은 뭐가 된다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US는 뭐라고 해? 정지 마찰 개수. 또는 어떤 책은 최대 정지 마찰 개수라고도 해. 최대자를 요즘은 거의 많이 빼고 정지 마찰 개수 써. n이라는 것은 수직 항력이야. 자, 이렇게 나타나요. 최대 정지 마찰력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네. 얘네들은 물체의 모양, 접촉면하고 상관이 있냐 없니 식을 보니까 없지. 자, 얘는 자, 접촉면의 넓이와 상관없이 자, 무관하고 무거울수록 크게 나타나지. 네. 마찰력은 크고 접촉면의 성질과 관계하는 접촉면의 성질을 관계한다라고 했는데 아주 재미난 실험이 있어. 자, 상상 속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사포 알죠? 사포 뭐야? 나무나 이런 거 갈 때 쓰는 거야, 그치? 사포가 있어. 사포 2장을 갖다 놓고 비벼보는 거야. 잘 비벼져 안 비벼져? 안 비벼져요. 비벼져요? 안 비벼져요? 안 비벼지잖아. 사포 안 해봤구나. 사포 사포 한번 더. 되게 힘들어. 사포끼리 노네. 힘들 것 같아. 잘 되지 않나? 근데 실험할 때 조심해야 돼. 사포 이렇게 잘못 어긋나서 손에 쫙 하면 손이 샥 갈려. 멋있게 갈리지. 손바닥이 없어져. 장갑 끼고 해야 돼. 사포. 이번에는 사포하고 유리를 문질러 보자. 상상. 소리. 칠판에다 낸다 내가. 자, 사포하고 유리를 문지르면 문질러져. 잘 미끄러져. 그치? 그럼 무조건 거칠고 하다고 마찰이 큰 건 아니네. 그치? 상대적인 뭐가 필요해? 조건이 필요한 거지. 자, 요번엔 상상. 유리를 2장을 딱 붙였어. 문질러 보자. 유리 2장. 잘 문질러질까? 잘 안 물러질까? 잘 안 되지요. 혹시 학교에서 현미경 관찰할 때 받침유리 만져보거나 덮개유리 만져본 사람은 아실 거야. 예를 들어 덮개유리를 하나씩 배급받게 되는데 덮개유리 100장 묶음으로 한 묶음이 돼 있거든. 얘네들 손으로 밀어서 떼려면 안 떼죠.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됐어. 이걸 어떻게 뗄지 몰라서 옛날에 그냥 문질렀더니 부스러지더라고. 쓴 거보다 부숴먹는 게 더 많아. 그거 있잖아요. 기계. 그래서 방법을 구하는 기계가 있어. 껴가지고 착한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덮개유리가? 뭔가 그런 거 붙어있는 거 자석이나 그런 뗄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덮개유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걸로 밀면 깨질 거야. 손으로 밀어도 막 반도 못 썼어. 다 깨먹었어. 그래갖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냥 물에다 담그니까
지가 다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마찰이 유리는 마찰이 무지 크더라고. 잘 생각해봐. 혹시 기찻길 본 사람 있어? 기찻길 아 근데 어떻게 생겼지? 길게 길게 돼 있는데 사다리처럼 사다리 기차가 올라가 사다리 타고? 근데 모양이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 이렇게 되는 아닌데. 거 아니 기찻길 어떻게 돼 있지? 두 개의 솔로 그치. 그게 서로 쭉 뻗어 있지. 네. 네가 본 건 받침대를 본 거야. 아, 기차는 그 받침대로 안 가. 그 위에는 선로를 가지. 기차 바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있어? 네. 막 고무바퀴 돼가지고 바람 넣어갖고 다니는 거지. 네 있어요. 엄청 작은 거 여러 개. 작은 거 이렇게? 그렇게 쫙 튀는 나는데? 걔가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아 뭘로 만들었지 기차 바퀴? 철. 철로 만들었어? 자. 고무바퀴 아니야? 고무밖에 안 돼. 고무바퀴예요? 어. 그 고무밖에 철로 안 돼? 하면 철끼리 부딪히면서 소리 나지 않을까? 그래서 불꽃 튀잖아. 근데 브레이크 잡을 땐 불꽃 튀잖아. 그래. 브레이크 잡을 때만 소리 내려서. 그래? 바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랜딩기어. 랜딩기요? 그럼 아 아까 얘기한 재혁이가 비행기 말한 그 얘기에서 사다리 때문에 랜딩기어 다 부서질 텐데. 비행기에서 나오는 거. 그게 랜딩기어. 자, 기차 바퀴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맞잖아. 새로 만들어졌는데 새 미끄럽고 맨질맨질하거든. 기차길도 맨질맨질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잘 굴러갈까? 기름. 더 미끄러지라고? 어떻게 그럴까? 밀도가 다른 힌트가 유리하고 무거워서. 유리하고 유리가 힌트란 말이야. 얇아서 얘를 주방에 껴놔. 아주 매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다 거칠기의 상대적 크기야. 유리는 맨질맨질한 것 같지만 실제 모기가 앉아 있잖아. 모기가 유리에 붙어서 앉아 있지. 네. 맨질거린다? 그럼 목이 쭉 떨어져야 되는데 잘 붙어 있잖아. 오. 이 모기의 발 크기가 마이크로 단위 정도 되겠지. 그럼 발 크기도 무지 작고 그리고 유리의 표면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울퉁불퉁함이 있단 말이야. 쇠도 마찬가지야. 그 울퉁불퉁함 때문에 마찰이 존재한다. 그럼 안 울퉁불퉁. 근데 거울은 반사각과 입사각이 똑같으니까. 반사해야 되는 거. 그게 크기가 말입니다.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차 범위 밖에서 오차보다 더 작은 범위 내에서 저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요. 빛이 얼마 정도 되냐면 0.수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빛의 파장이야. 그게 어? 어느 정도예요? 0.수 마이크로미터면은 경당. 예를 들어서 빛이 중심 정도의 파장이 약 500 내지 600 나노미터인데 이 값이 얼마냐면 약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에서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가 보통 우리가 보는 빛의 중앙값이란 말이야. 가시광선. 근데 그거보다 작다고.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지. 그거보다 작아. 그 영역보다 더 작다고 봐야 돼.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울퉁불퉁함을 갖는다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이런 크기를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접촉되는 이야기를 잠깐 한번 여기 언급해 볼까? 자, 여기에 마찰의 원리야. 근데 이것도 설이야, 설. 설이야. 아직도 마찰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는 없어. 그냥 대략적으로 안 할 뿐이야. 이 정도면 됐어. 안 할 뿐이야. 원자들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그렇지. 마찰력이 생긴다. 오케이. 콜드 승우는 굉장히 그래서 마찰력이 없으면 지구가 흩어져가지고. 콜드 웰딩이라고 해. 웰딩이라는 게 용접하다. 그래서 냉용접이라고 해. 찬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거야. 자, 우리 면을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울퉁불퉁하대. 실제 이거보다 더 샤프하다. 엄청나게 샤프하다 이거보다. 그냥 비교하자면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여기에 다른 거칠기가 비슷한 녀석을 이렇게 갖다 놨대.
깨어지겠다. 안 깨져. 이게 굉장히 작다 보니까 끼어진다기보다는 이 접촉하는 면에서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무게에 의해서 얘가 꽉 눌리지. 꽉 눌리게 되면 이 접촉 부분이 마모돼요. 마모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물체인 것처럼 붙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해? 자, 이 아이를 떼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부에서 뭘 가야 돼? 힘. 힘을 가해야 되겠지. 처음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야. 예? 안 떨어져.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힘 이상이 되면 얘가 떨어져. 그때 힘을 뭐라고 한다고? 마찰. 최대정지가 최대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그 힘이 될 때 떨어지는 거야. 아, 일단 떨어지면 그 다음번에 이동해서 다른 점에서 접촉을 하거든. 하지만 잠깐 계속 미는 상태에서 잠깐 접촉하지. 네. 그래서 붙어버리는 힘이 원래 떨어지는 순간 힘보다는 작게 나타나. 그때는 운동하는 상태에서 작용은 마찰력이니까 무슨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운동 마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때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포하고 유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 사포는 위에 것처럼 그려보자. 유리는 어떻게 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때? 작게 나타나. 자, 그러다 보니까 접촉 점수가 더 작을 수가 있어. 오케이? 얘들이 워낙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접촉점이 사포보다 훨씬 더 작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보다 마찰이 어때? 작아. 하지만 유리를 한번 보자. 유리는 비슷한 수준에서 울퉁불퉁함이 있겠지. 네. 비슷한 수준에서 울퉁불퉁함이 있으니까 얘는 마찰이 오히려 어때? 더 크다. 얘하고 얘는 마찰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 특별한 조건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촉면과 물체의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마찰이 결정되진다라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또 젖은 상태가 마찰이 더 클 수 있어. 근데 너무 젖어버리면 마찰이 오히려 줄어들어. 실제로 비가 많이 올 때 자동차가 달리면 도로하고 자동차 바퀴 사이에는 수박, 물에 의한 얇은 막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마찰이 오히려 감소돼. 감소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선생님도 그 상태 나고 교통사고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당해봤어요. 그날 이제 선생님 안쌤하고 이제 비가 초저녁부터 슬금슬금 내렸어. 그래갖고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 비대떡을 먹어야지. 막걸리 비대떡 먹고 이제 갑시다 하고 나왔는데 자꾸 술을 먹으러 가재. 더 먹으러 가재. 내일 피곤해서 안 된다고 집에 도망치면서 택시 타고 갔는데 비가 엄청 적당히 오고 있다라고 했지. 뿌리는 정도, 살짝 뿌린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좀 세게. 우산 없으면 옷이 막 젖을 정도. 그 정도 세기로 비가 오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탄 택시가 쭉 가는데 우와 겁없이 가는 거야. 140. 네? 140으로 밟힌 거야. 와, 맨날이요? 고가에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140보다 좀 넘지. 넘는데 90%. 앞에 바로 택시가 있었거든. 또 다른 택시가 너무 붙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교통 카메라가 있어. 단속 카메라.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다 찍거든. 근데 앞에 택시가 그걸 안 한다고 그 차도 거의 비싸게 가서 140 정도. 앞에 택시가 그 카메라가 있다는 걸 늦게 인식했나 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 브레이크 밟으면서 앞에가 쓰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늦었지. 근데 나는 고가 내려갈 때부터 140부터 수상했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안전벨트 잘 안 맬 텐데 맸었거든. 맨 상태인데도 불안해갖고 손잡이를 잡았어. 그리고 몸을 뒤로 뉘었어. 몸을 가급적 뉘어서 앞으로 좀 관성을 좀 덜 받으려고 힘을 뻗치고 있었어. 근데 딱 하고 부딪혔는데 속도가 약 140 얼마에서 0이 됐잖아.
나는 관성을 너무 크게 받겠지. 140에서 0까지 되면 가속도가 무지 클 거 아니야. 뒷방향으로. 난 앞방향으로 관성력을 느끼겠지. 그렇게 했는데도 앞니마를 유리창에 쪘어. 몸을 뒤로 제끼고 손으로 잡고 뻗팅기는데도 관성력이 엄청 다리를 크더라고. 접어서 그 위에 그래도 병 그러다가 짜부되면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냐. 그래도 전치 어느 정도나. 그래갖고 병원에서 약 열흘 정도 입원했어. 목이 운전사는요? 운전사는 그 운전사는 죽었어요? 죽을 뻔했지. 갈비 부러진 것 같아. 부딪히는 순간에 소리를 들었는데 그 운전기사 가슴에서 쩍 소리가 났어. 들렸어요 그게? 꽉! 쩍! 어떡해. 갈비가 부러진 것 같아. 근데도 선생님이 승객이잖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충격 후에 한 10초 정도는 멍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멍해. 그런 적 있어요? 막 진짜 막 달리다가 벽에 부딪힌 느낌? 그냥 멍해 정신이. 바로 119 와갖고 119 차 타고 병원에 갔지. 그때 가니까 목이 찢어졌더라고. 목은 왜 찢어졌어요? 안전벨트에서. 맨 안에. 근데 봐봐, 안전벨트 내고 내가 팔을 잡았는데도 유리창에 부딪혔다고. 안전벨트 안 맸으면 어떻게 됐어? 유리창 뚫고 날아갔지. 그래 낫지 않아요? 근데 운전기사는 안 날아가. 핸들 때문에. 조속에 탄 사람이 날아가. 그러면 뭔가 조수석이 위험해. 그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조속이 위험해. 뒷자리 앉는 게 안전해. 아마 뒷자리 앉았으면 이마 깨졌을걸? 영화에서 봤어요. 앞에 뭐니? 거기에 시트에 부딪혀갖고 관성력의 위대함을 그때 느꼈지. 그러면 마찰이 없어서 그랬어. 나쁜 놈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전기마찰력이 있었다. 이번에는 운동마찰력이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운동마찰. 운동마찰력은 달리는 물체가 갖는 마찰력이야. 달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마찰력이라고 한다. 이 운동마찰력은 성질이 이래 물체의 속도 등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다라고. 몇 시에요? 최대전지 맞아요. 운동만 그러니까 물체의 속도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마찰력이 몇 시에? 적용하니까. 몇 시냐고? 네. 지금? 몇 시? 아니, 몇 그러니까 시에요? 일정하다는. 항상 일정한 마찰력. 이거는 물체 상황에 따라 다를 때 크기를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지금. 네. 운동 마찰력은 영어로 키네틱. 오 들어보세요. 키네틱은 운동의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혹시 키네마스코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키네마스터요? 키네마스코프. 시네마스코프. 차이코프스키. 키네마스코프라는 게 뭐냐면요, 원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틈을 갖다 놔. 그 원통 안에 그림을 갖다 놔. 돌려서. 말에 다양한 그림을 갖다 놓고 팍 돌리면은 슬릿이 구멍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건너편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봤어요. 그러면 팩 돌리면 말이 뛰는 것처럼 보여. 네. 그걸 키네마스코프, 이름이 키네마스코프 장치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운동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프리셔널 포스야. 그래서 얘는 운동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FK는 mu K 곱하기 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FK는 운동마찰. 보통 F만 프라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
오케이? 또는 F 프라임이라고도 많이 표현해. 아, 자, 그 다음에 뮤 K 얘는 운동 마찰 개수야. 자, 그리고 N은 수직항력이지. 수직항력은 같은 면에서 같은 상태일 때 같은데 운동 상태에 따라 작용하는 마찰 개수가 다르지. 그래서 마찰력이 다른 거야. 예? 그러면 저 힘이 크대, 이 힘이 크대? 저 힘이 크대, 이 힘이 크대? 이 이쪽이 크대, 이쪽이 크대?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 잘 기억해봐. 이 설명을 기준으로 이 힘이 커, 이 힘이 커. 자, 이쪽이다. 손 들어.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주세요. 생각하지 마. 빨리 들어. 이것도 한겨레 수가 들어 빨리. 빨리 들어. 승호 안 들래? 이쪽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우는 오케이. 역배다. 답은 예죠. 역배할 걸. 왜 계속 들라고 했냐면 안 그러면 정답자가 없을 것 같아서. 야, 물론 단순하게 찍었는데, 그지? 단순하게 찍었는데 물론 정답이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를 막 움직일 때 엄청나게 막 힘이 증가하다가 딱 한 번 일단 움직이고 나면 네, 그러니까. 그 용조 때문에 좀 작아서 어때? 움직이기가 좀 쉽다고 그때부터 했잖아. 운동을 쓰려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크기가 더 작아. 그 얘기는 뭐야? 마찰력이구나. 정지 마찰 개수가 운동 마찰 개수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야. 이해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마찰력과 매력 사이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마찰력과 매력의 그래프 관계에 의해서 이런 특성을 갖게 합니다. 자, 가로는 외력, 세로는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자, 10N의 힘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 마찰력은 얼마야? 10N. 10N. 근데 목소리가. 2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20N. 그럼 얘들을 이어나가면 어떻게 나타나지? 미래. 정비라는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때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되지? 45도. 45도가 돼야 돼. 이거 뭐야? 마찰. 자, 끝도 없이 계속 증가할까? 아니요. 매력. 최대 현재 마찰력. 외력? 아니요, 마찰력과 매력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프에서. 못이 없잖아요. 됐니? 네. 네. 승호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럼 끝도 없이 계속 증가할까? 아니지. 어떻게 돼? 어느 순간부터 움직인단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움직여. 아주 이론적으로 한번 움직인 순간 이후에는 다시 잘.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화살표판. 사실은 이거 약간 어때? 요동이 있어. 왜 요동이 생기냐면 우리 물건을 움직여. 이렇게 소리 잘 들어봐봐. 소리 잘 들어봐. 어떤 소리 들려? 드드드드득 소리가 나지. 네. 이게 바닥과 물체 사이에서 붙음과 떨어짐이 계속 생기는 거야. 되게 작아진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마찰이 좀 더 커졌다 줄었다 좀 더 커졌다 줄었다 이게 반복되죠. 근데 평균을 따지면 똑같다는 거. 아니,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야. 우리는 아주 자연현상을
아주 쉽게 모형화시켜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 화살표. 자 그러면 이 동안에 작용한 이 마찰력을 무슨 마찰력이라 할 수 있지? 정지 마찰력이라고.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자 한편 자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이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한편 옛날 과학부 입학 문제로 이용되었던 문제인데 야 거의 30년 전 문제다. 과학부 2000과학부 기준으로 선생님 기억에는 2회 때 문제야. 2회 때 나온 문제야. 무지 오래됐지? 인천과학부 기준으로 1회, 2회 때는 선발 고사를 봤어. 이전에 한 지역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선발 고사를 봤어. 그 다음에 3회 때까지 봤구나. 3회 때까지고 4회 때부터는 경시대회 입상식 교육청에서 경시대회를 주최했었거든. 원래 이제 서울대 주관으로 경시대회 하는데 주최는 인천시에서 하지. 인천시 교육청에서 해갖고 경시대에서 최우수에서 금상 정도 되면 거의 100% 합격. 내신 조금 끌려도. 그 다음에 은상, 동상도 내신 정도 받침이 되면 얼마든지 과거 갈 수 있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옛날이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경시대도 폐지돼갖고 지금하고 비슷한 형태의 과거 입학 전형이 생겼지. 시험 보는 게 깔끔한데. 딱 노력해서 가을에 가서 딱 시험 한번 딱 보고 합격, 불합격 딱 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요즘은 과거 입시가 피말이야. 요즘 학원에 좀 일찍 온 사람들 알 거야. 3학년 선배들 면접 준비하는 거. 면접. 지금은 그냥 오냐오냐 내뜨는데 이제 좀만 지나봐 이제 눈물바다를 만들지. 1년에 몇 명씩 꼭 물어. 네가 올 거라고? 그래. 너 나한테 걸리면 죽지. 여기 뭐 무섭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자. 마찰각에 대해서 이야기. 깔끔한 거. 그렇지. 누가 누구 사이가 되었지? 수직항력과 마찰. 아니. 예? 수직항력. 항력 사이. 이 마찰각은 이런 식으로 특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운동을 시키고자 하는 마찰면이 있고요. 여기에 경첩을 달아놨어. 경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분꼴이죠. 왼쪽에 있는 거. 그지? 접혀갖고 내 마음대로 각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폴더폰에는 경첩이 없구나. 네? 100도, 90도, 135도 이러부터 뚝뚝뚝 피잖아. 그 광고. 트리플이 선생님이 제육이 과학고 다니는 선배 때문에 그걸 알게 됐어. 135도에 또 다른 유용한 용도 하나 있더라고. 알죠. 103 알아? 어떻게? 모르죠. 135도로 딱 펼쳐놓고요. 태블릿 얹어놓으니까 태블릿 받침이 되더라고. 그거를 그렇게 너무 그런 거 떨어지는 거. 활용도 너무 좋지. 되게 많구만은 135도에 아이패드 올려놓고 받침대로 쓰면 좋잖아. 비싼 그럼 모르겠네. 역시 삼성 아이폰에게 지쳐서 이상한 거. 삼성은 아이폰 받침대다. 그런 디스를? 삼성 불쌍한데 지금 아이폰은 못 잡잖아. 근데 아이폰이 좀 위험한 게 한 가지가 있지. 자꾸 아이폰은 받침대가 삼성이다. 브레인은 있는데 바디가 없어. 예? 브레인은 있는데 바디가 없어. 브레인이 그게 짱이 무슨 소리야? 전 세계에 생산 공장이 없다는 얘기야. 삼성은 바디가 있고 자기의 생산 공정이 없고 다 맡겨. 박스콘이라는 회사에 맡겨갖고 위탁 생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박스품 가장 큰 회사가 중국에 있거든. 아. 중국 애들이 그걸 놔두겠니? 계약 끝나면 걔네들 H품 만들지 모르지. 파인애플. H품 아니면 파인애플이든 나는 아니면 더블 애플 뭐 애가 애플 2개. 응? 아 애플스. 애플스? 블레스. 걔네들 모른단 말이야 중국 애들은. 삼성 것도 짝퉁 많다며 중국에. 네. 승성. 솜순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도 네. 되는데 걔네들 죽이던데 우리나라 햄버거가 뭔가 걔네들 짝퉁 하나 있던데 우리나라 거. 아 그래서 지네 것처럼 쓰던데. 슉슉.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점이야. 슉슉.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점인데 지네가 먼저 상표 등록해갖고 지네가 거기서 그 장사하던데.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고 중국 애들은 못 믿지. 선생님 소원 중에 하나가 중국이 한 10개 국가를 나뉘는 거야. 내전. 그렇게 되는 그 중에 우리나라 목도 있잖아. 조선족들이 꽤 있잖아. 조선족도 중국 인구의 글쎄 10분의 1은 안 돼도 한 20분의 1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연변, 길림, 연변. 그 다음에 흑룡강 이쪽이 다 우리 땅이 되는 거지. 한 10개 국가 정도로 나뉘었으면 좋겠어. 근데 북한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북한이 가져가지. 중국이 그때쯤 되면 북한도 없지. 통일. 요즘 봐라. 러시아가 좀 미친 짓 하고 있잖아. 네. 어저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는데 국민 동원령이 내렸어. 그래갖고 약 30만 명을 강제 징집하겠대 예비군들. 예?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되게 웃긴 게 생긴 거. 되게 잘생긴 거. 고르바초프란 얼마 전에 죽은 전 소련 서기장이 있거든. 네. 그 사람이 이제 자유민주해갖고서는 러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약간 민주화를 시켜버렸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갖고 러시아를 공산 정권으로 없애버린 거야. 없애버려갖고 보리스 예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이제 정권을 이양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 연방이 해체가 됐어. 소비에트 유니온 해갖고 소비에트 연방이었거든. 해체가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로 쭉 나뉜 거야. 나뉘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됐던 게 첫 번째 체첸이라는 애들이 있어. 체첸족들이 주로 사는 체첸공화국이 있는데 그 체첸공화국이 조금 이제 그 얘네들은 이제 러시아 연방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것 같아. 거기에다가 러시아군을 투입해갖고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 그때는 사람들이 정확히 소련에서 얼마 죽고 얼마 사는지 잘 모를 때니까 거기서도 꽤 많이 죽고 남자들이 주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했지 80년대 초반에 체첸 이전에. 그래갖고 거기서도 남자가 무지간히 죽었대. 그래서 남자가 없어. 그래갖고 남자가 엄청나게 많아. 여초 현상이 엄청 심한 나라야. 그래갖고 그 여초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거의 1대 1.23 정도가 돼. 여자 10몇 명 중에 2~3명 이상은 C로는 못 가. 그래갖고 여초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는데 요번에 전쟁이 있어갖고 약 8만 명이 죽었대요. 러시아군이 약 8만 명이 죽었어. 약 8만 명 죽으면 그 사회적 문제야. 죽은 사람이 대양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단 말이야. 군인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야. 그러니 또 사회적 문제가 또 심화되겠지. 젊은 애들만 죽이잖아. 군인은 할아버지를 보내면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20대, 10대 후반, 30대 이런 애들을 군인으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하게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늙은 사람이 딱 좋죠. 거기도 지금 60세까지일 걸 동원령 내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60세까지였어. 근데 60세라는 게 진짜 웃긴 게 조선의 임금님들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돼. 네? 조선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돼. 50 전에 죽은 사람 없어요? 50 전에 죽은 사람 많잖아. 뭐 광해, 그 누구예요? 연산군. 그 아는
아는데. 광해군 연산군 연산군 알아요. 경종, 현종 무지 많아. 현종? 그다음에 단종, 단종? 그 단종은 그다음 단종 아빠 문종. 가장 오래 산 게 아마 이성계? 세종도 오래 못 살아. 영수가 제일 오래 살지 않았어요? 영수가 80 아니, 살았어요. 이성계도 그 정도 살아. 70대 후반에서 80 정도까지 살았어. 이 사람은 젊을 때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줬잖아. 이방원한테 물려주고 물러났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럼 아니지. 스트레스 안 받잖아. 임금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니? 그리고 활동을 못하니까 다 그 성인병.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편식이 무심했대잖아.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었대. 그러니까 성인병이 엄청 심했겠지.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갖고 조선의 왕들이 우리 사실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런 받침대가 있었는데 얘를 처음에 이 위에다 물체를 올려놓겠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얘를 서서히 들어보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안 움직이지. 네.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각도가 됐더니 얘가 쭈르륵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주 짧은 어떤 찰나의 순간에. 자 그러면 얘는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니? mg. 자 이에 대해서 뻗팅기는 힘이 얘 반대 방향으로 생겼겠지. 이게 바로 여기는 얼이 되는 거야. 얘는 자 면을 따라 내려오려는 힘은 얼마가 되지? 힘을 분해해주면 이게 얼마가 됐지? 얘가 세타니까 mg 사인 세타가 됐어. 모르면 슬라이딩 세타 기억하면 슬라이딩 S니까 사인이구나. 사인? 어리네? 슬라이딩. 슬라이드. 넥슬라이드. 미끄러져. 넥슬라이스 아니야? 자, 한편. 자, 이 녀석은 이 방향으로 또 수직하게 누르지. mg 코사인 세타. 머리 앞에 N이 맞지 않아요? 수직한 형이니까. 네. 자, 수직항력의 이쪽 성분은 우리 뭐라고?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안 내려오려고 나타난 이쪽 성분은 뭐라고? 마찰력, F 말하고 쓸게. 특히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움직이는 순간에 S 맥시멈이라고 하죠. 이때 항력과 수직항력 사이각이 마찰각이 되네. 이게 세타야. 여기도 세타네? 얘가 세타잖아. 네. 그치? 네. 이 각이 바로 마찰각이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이거 보자. 얘가 미끄러지는 순간에 마찰력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s 맥시멈이지. 이게 0인 순간이야. 이때 fs 맥시멈이라는 값은 자 얘는 뮤 s 곱하기 n이란 말이야. 이때 n은 얼마가 됐지? 뮤 s 곱하기 mg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지. 대입해보자. 그러면 mg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값은 뮤 s 곱하기 mg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지. mg 지워져 버려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버렸니? 뮤 s가 돼버렸다는 거야. 아까 썼던 그 정의다, 그지? 마찰력에 대한 탄젠트 값이 바로 정지 마찰기수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정지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책에 주어진 이야기들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탄성력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와, 오늘 수업 여기 칭찬해줍니다. FSX 옆에 보고 싶다. 맥시멈. 맨 밑줄에 FSX 능이에요? 는 0. 이거? 아니요? 맨 위에 는 0. 아니, 알아봤어요. 늘요. 미안해. 글씨를 못 써서. 승호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안 돼요.